안녕하세요. 권중환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에, 지금 날씨는 뭐 가을 장마가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날씨가 하루에 한두 차례씩 비가 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날씨는 그래도 많이 시원해졌지요. 날씨는 시원해졌는데 나라에 지금 가는 상황은 앞길이 암담하고 모호하고 이렇습니다.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그리고 여러분들에서 빨간색 구독 안 누른 분들 구독 한번 탁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볼 때마다 매번 좋아요는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8월 달에 벌써 이제 하반기쯤으로 가죠. 23일이고, 뭐 이번 주 주말이면 28일 또 며칠 지나면 이제 9월 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코로나는 진정될 기미가 없고 정부는 무능해서 백신 구하는 것도 거지 깡통 들고 그저 구하듯이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여기 조금 그래가지고 백신을 놓고 있습니다. 뭐 백신은 뭐 맞으나 안 맞으나 지금 외국 선진국에 보니까 이 확진자 늘어나는 거 보니까 크게 그렇게 작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의학적으로는 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수치적으로 보니까 큰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각자 여러분들 건강을 챙기시고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세요. 식사 잘하시고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래서 건강을 챙기시고 그리고 면역력을 챙기시는 게 가장 좋은 코로나 이기는 방법 그게 면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부에서 하는 거 뭐 마땅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개도 없는데요. 뭐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또 이제 또 하나 사고 칩니다. 언론중재법. 여러분들 지난번에 공수처 만들었죠. 고위공직자 수사처. 아니 검찰한테 잘하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게 하면 됐지. 또 공수처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한 건 뭐 있어요. 뭐 수천 가지 제 고발 사건이 들어갔는데도 지금 현재 뭐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아유 진짜 개뼈다구 같이 하는 거지. 개뼈다구 같이. 그리고 나라 살림 뭐 잘합니까? 뭐 코로나를 갖다가 어떻게 뭐 아주 획기적으로 해. 맨날 처음에는 뭐 K방역 무슨 K방역을 수출한다. 뭐 외국에서 칭찬한다. 뭐 한다는데 K방역이 아니라 K 아주 개똥꼬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아이고 내가 참말로 나라 경제는 어렵고 일자리는 없고 이북의 눈치는 보고 외국 선진국가의 외교는 개떡이 돼버렸고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가만히 있지 언론중재법을 만든다 이겁니다. 언론중재법 여러분들 이 언론중재법을 이 개정안을 이걸 보면 말이죠. 결국은 이 정부가 바뀌면 내년도에 이제 3월 9일날 선거 치러서 정부가 바뀌면 그러면 이 정부에 있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막 들춰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말로는 그렇게 해서 뭐 노무현도 갔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요. 이 언론중재법을 만든다.
이 문통이 퇴임하고 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민간인으로 돌아갔을 적에 어떤 언론들이 들쑤셔서 그 부정하고 잘못하고 뭔 문제 들서 나와서 영창 안 가려고 저 국립호텔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또 머리를 쓰고 작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언론 기관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에서 한국에는 언론한테 재갈을 매기는 거다. 재갈. 여러분 재갈 아시죠? 말 있잖아요. 말이요. 말을 뭐 이렇게 뜯어먹고 뭐 하기 때문에 여기 쇠사슬을 입속에다가 재갈을 넣고 여기다가 끈을 매서 말을 타고 이거 하잖아요. 이게 재갈. 입에다 이거 물리는 거. 이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언론 말살을 이게 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개떡이나 무슨 잘못이 있으면 나 잘못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수하고 법적 처벌이면 처벌받고 그렇게 하지. 그거를 안 받고 빠져나가겠다. 지난번에는 뭐 양산의 그 집에다가 뭐 돈을 들여서 거기서 뭐 산책로도 만들고 뭐 그 경호동도 짓고 뭐 수십억씩 들여서 뭐 한다리고 경호원을 또 65명이나 늘린다. 아유 진짜 그만 좀 속 좀 새기고 그만 좀 국민들한테 좀 그 혈압을 오르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잘난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그런 거 두렵고 무서우면 대통령 됐을 착실히 잘하지. 잘하지. 잘못해놓고 이제 뒤에가 무섭는 거예요. 날짜가 이제 자꾸 이제 바닥바닥 다가오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언론중재법 이거 보세요. 언론중재법 개정안 뜯어보니 모호한 기준 투성이. 좌우간 지금 현재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중재법 이거는데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보던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국민의힘 그 상임위원들은 퇴장 안 했는데 여당 민주당의 의원들하고 열린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끼리 이걸 통과시켰습니다. 완전히 국회 입법 독재 아닙니까? 이게 협의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냥 이거 통과했어요. 민주당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및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요 만장일치로 요거 한 사람들 역사의 중죄인으로 남아서 이 사람들 아주 끝장을 한번 봐야 됩니다. 만장일치 좋아하네. 사람들이 나라를 가서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라면 좀 자기들이 국민들의 눈치도 보고 국민들의 입장도 보고 해야 되는데 국민들 상관없어요. 언론사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 보호막을 쳐야겠다. 울타리 쳐놔야겠다. 공갈 협박 좀 해서 울타리 쳐야겠다. 그래서 우리 거기서 그 보도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서 오르내리고 그거를 위해서 국민의 질타받는 일을 좀 막아야겠다. 언론사 입을 틀어막고 언론사 문에다가 아주 철점을 치자.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언론중재법 개정의 취지는 언론사의 악의적인 가짜뉴스 보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및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대륙법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륙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법이 아니에요. 대륙법에는 형사가 있고 민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있는 이 법으로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 사과 보도를 할 수도 있고 그 보도를 삭제를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재판으로 해서 뭐 형사 처벌도 받게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만들듯이 언론중재법을 또 만들어. 이 개정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언론사들한테 이 권력을 무시하지 마라. 권력을 흔들지 마라. 권력에 있는 것 같은 거 있는 거 그 뉴스 보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 언론중재법 한국에 만드는 거요. 외국에 있는 언론협회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언론 독재다. 한국은 독재국가다.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현재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요. 보세요. 수정한 대로라면 공식적인 직책은 없지만 외부에서 정부나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의 경우 징벌적 손배를 활용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여기 보세요. 징벌적 손배를 활용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마비시킬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징벌적 손해 도대체가 그렇게 겁신하고 두려우면 그러면 일 잘하지. 이제 임기 얼마 남으니까 이 무능한 이 일꾼들, 무능한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 겁신하고 두려운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는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민주국가의 공통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공통적. 거기에 충분한 법이 있잖아요. 그 법대로 처리하면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있는 이 정부만 거기서 보호막을 받고 빠져나가려고. 아주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일찍에 뭐 언론 탄압한다, 뭐 언론한테 뭐 저건다, 얼마나 그때 말들 많았습니까 이게.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 언론들한테 하던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거 언론중재법을 만드는 거예요. 고 국회의원들, 그 있는 그 당시에 했던 뭐 조국이 뭐 박수를 쳤다고 그러더만요. 이거는 게 조국이가 그 당시에 얼마나 언론 탄압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습니까 이게. 그래놓고는 이영창에 구속에 시켜놓고 말이지 지금 있고 말이죠. 지금 4년이 넘도록 몸이 몹시 아프다는데도 눈알 깜짝 안 해요. 뭐 거기서 죽으면 당신 명이 짧으니까 죽은 거지 별 수 없다 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국민의 공평합니다.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고 남한테 그렇게 원수가 되게끔 이렇게 했으면요 반드시 그 처벌을 받습니다. 당대에 자기가 안 받으면 자기 후대가 받아요. 이것이 공평한 하늘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옛말에도 함흥은 11홍이라고 했잖아요. 함흥은 11홍. 꽃도 붉은 것이 열흘밖에 안 간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이 사람네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의 경우 공직자도 대기업 임원도 아니지만 정부와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수정한 대로라면 최 씨도 언론의 징벌적 손배를 청구해 언론의 감시를 회피할 수 있다. 언론의 감시를 회피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수정한 대로라면 최순실 씨, 최 씨도 언론의 징벌적 손배를 청구해 언론의 감시를 피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게 바로 그 비교해서 나온 겁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씨의 경우 공직자도 대기업 임원도 아니지만 정부와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수정한 대로라면 최순실 씨도 언론의 징벌적 손배를 청구해 언론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언론 그 중재법이 먼저 있었다면 최순실 씨도 자기 보호를 위해서 언론의 징벌적 손배를 청구해 언론의 감시를 언론이 이제 그렇게 청구하게 되면 언론이 결과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5배의 손배를 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피할 수 있다 이게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자기들 정권이 끝나가니까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언론 중재법을 만든다. 세계 언론 기관들이 난리치고 한국은 언론 독재다, 언론 자금을 매기는 거다. 우리 국내에 있는 언론사, 언론 관계에 있는 사람, 전문 기관, 대학 교수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이걸 반대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반대했는데 야당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야당들 그냥 기권하니까 그냥 여당끼리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이제 본회의 25일날 본회의 가서 본회의 상정해가지고 이해 없습니까? 그러면 이해 없습니다. 땅땅땅 통과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를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보는 견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답답하고 참 힘든 얘기입니다. 해외에서도 언론중재법의 모호한 기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협회 IPI는 17일 언론사의 허위 보도가 의도적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게 허위 보도다 또는 이것을 의혹만 가지고 한 거다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판단할 거냐 이게요. 어차피 재판부에 간다. 그러면 지금 있는 법 가지고 이거 아니어도 이 개정을 안 해도 할 수 있다 이거지. 허위 보도가 의도적이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이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침묵시키는데 악용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예?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이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침묵시키는데 악용될 수 있다. 악용될 수 있다. 악용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용되지요. 이게 그거를 다 개선하고 지금 이 언론중재법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타하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그 게시를 올리고 해서 이 언론중재법이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또한 언론중재법 통과로 인해 언론의 기능이 크게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 법안은 폭넓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규정하고 원고의 소송 제약이 부담은 덜어주고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가 불리한 지위에 있음을 천명했다. 이로 인해 언론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 전에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 현재 여기 보자 여기에요.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게 오픈넷이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픈넷은 이어 언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 활동에 줄어들고 언론의 사회감시, 비판, 견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사회 전체의 손해로 돌아온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회가 진실을 발견할 기회, 사회가 국민들이 진실을 발견할 기회, 세상을 진보시킬 기회도 희생되는 것이다. 세상을 진보시킬 기회도 희생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론중재법이 반드시 이것이 보류되어야 된다고, 이게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 현재 무능한 이 정부 보호막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공수처법도 그것도 그거 보호막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들 식구들 갖다 심어놓고 퇴임 후에 거기서 조사를 안 하면 돼. 응? 거기서 조사해야 돼.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 그동안에 보호한다 이게. 보호받는다 이게. 이거는 이 김정은이 보담도 더 지독하고 더 악랄한 그런 국가의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도 폐지되야 되는 거고 이 언론중재법도 폐지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요, 우리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데는 국회의원을 그 여당한테 이렇게 막 그냥 해주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요 어디서 말할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고 싶어 잘못해서 말해도
입법부에서 그걸 이제 인원이 적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여당이 180석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나라도 팔아먹고 싶으면 팔아먹을 수 있어.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다수당 여당의 지금 현재 횡포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할 때 정말 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하고 그냥 뭐 그냥 난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 이게요. 예?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180석을 만들어준 건 국민들이 진짜 그거는 너무 심했잖아요. 아무리 저기 보수 야당이 미워도 그렇지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돼야 서로 간에 또 견제도 하고 서로 간에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런 거지. 이건 180석과 이건 무슨 뭐 100석이 이렇게 됐는데 뭘 여기서 할 수 있어 이거. 이거 있으나 마나에 100석이고 뭘 할 수 있어 이거. 대화하다 뭐가 이거 안 돼 그러면 투표 기권 하고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그거 뭐야 그래도 보수 다 받고. 국민들이요 너무 심했습니다. 180석을 이렇게 해주는 거는 난 그거 옛날 그 혁명정부 때 뭐 그때 있었을 때 있는 건가? 난 지금은요 이게 근자와서 본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여당이 하고 싶으면 다 한다니까요. 다 나라도 팔아먹고 싶으면 팔아먹는 데 결정한다니까. 그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었을 거예요. 입법부에 법을 만든 거 가지고 재판부는 재판하는 거고 검사는 그거 가지고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지난 일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지난 일을 거울 삼아서 본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확실히 국가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구나 해가지고 내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내 지역 사람 무슨 내가 내 당에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학연 지연 이거 따지지 마세요. 정말 민주국가 자유민주국가로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나라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있는 당이 아니고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거기 지지해가지고 거기를 투표해서 그 사람이 나라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 때 여러분들이 잘 살피잖아요. 이게 살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당은 이리 가고 저 당은 저리 가고 이러면 이게 망국입니다. 망국.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이렇게 무턱대고 만드는 이 정부의 어떤 스톱시키고 이 정부의 어떤 국민의 뜻을 알려주고 이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요. 이 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어서 끌어날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무슨 진보 세력이고 이게 개혁적이고 뭐다 해가지고 그냥 무작거리 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젊은 사람 이준석이 당대표 돼가지고 지금 잘 끌고 나갑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나라를 끌고 나라를 지탱하는 데는 옳지 않은 부분, 모르는 부분, 잘못 생각한 그런 짧은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언론중재법이 개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언론의 재갈을 매기고 언론을 갖다가 목을 틀어잡고 언론을 갖다가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고 이래저래 하기 위한 이 지금 현재 이 악법입니다. 악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처리되고 국민들이 여러 같은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 만족할 만한 한 주가 되시고, 그리고 계획들의 모든 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